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와는 다르게 건널비는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잘 집중하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널비는요,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도형이 겹쳐져서 조금 어렵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책에 설명된 걸 보니까 물체 겉면의 넓이 라고 볼 수가 있다예요. 자, 그러면 건널비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 직육면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펼쳐봤어요. 전개도로 펼쳐봤을 때 이 모든 면, 즉 면 6개가 모두 넓이를 다 더한 것이 건널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 과정이 너무 길지 않나요? 네, 길어요. 그래서 방법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방금 선생님이 전개도에서 체크했던 모든 면, 즉 6개의 면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모든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요. 전부 다 더하기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면의 넓이의 합. 틀리지 않죠? 그래서 모든 면을 다 더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인데요. 자, 우리 직육면체의 성질 중에요. 한 가지는 또 무엇이 있냐면 마주 보는 면이 서로 어때요? 합동이에요. 그래서 마주보는 면이 직육면체에는 몇 쌍 있나요? 세 쌍이 존재하게 되죠. 즉 여기 전개도에서 봤을 때 기역인 면과 마주보는 면,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 비읍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음인 면과 마주보는 면, 디귿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마주보는 면,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주보는 면의 하나씩, 즉 기역, 여기 있는 미음, 그 다음에 니은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기를 먼저 해 주어서 마지막에 뭐 해준다? 곱하기 2를 해줘요.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두 개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 1번은 내가 일일이 구해서 더하기를 하지만 방법 2번은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합동인 면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세 쌍 중에 한 면씩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방법 3번은요.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정육면체 건널비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는요. 전개도로 펼쳐봤을 때 어떤 특징이 생기나요? 하나의 면이 전부 다 합동이죠. 모든 면이 합동이죠. 왜?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6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 6개 넓이 다 구할래 해서 다 일일이 구해서 더하기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방법 2번을 좀 써야 빠르게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해요? 6배를 해준다예요. 왜? 한 면이 똑같이 생긴 것이 6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예제 1번 문제 풀면서 건널비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방법 1번은요, 6면의 넓이를 더해본다 합니다. 일일이 6개를 다 구해보자인데요. 지금 아래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문제에서 알려주었고요. 미음, 비음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미음에 있는 이 길이는 몇 센치일까요? 기역하고요. 니은이 서로 동일한 면, 합동인 면이죠. 마주보는 면. 그래서 여기 길이가 5cm인 걸 알아서요. 마주보는 겹쳐지는 모서리를 보니까 여기 5cm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있는 여기 길이는 어디랑 만나나요? 여기 있는 모서리랑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얘가 4cm.
3cm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로로 5cm, 가로로 3cm인 도형에서 넓이는 3, 5, 15 해서 미음은 15가 되고요. 비읍도 마찬가지 보니까요. 미음하고 동일한 면이에요. 그래서 15로 적어주니까 나머지 6개 이제 다 더하기를 해보면 여기서 40, 여기서 24, 그 다음 여기서 30, 다 더하기를 해 보았더니 94제곱센치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방법 2번을 보시면요.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할 거래요. 즉, 여기서도 보면 기역하고 니은이 서로 합동이고요. 디귿하고 리을이 서로 합동이고요. 미음하고 비읍이 서로 합동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이랑 그 다음에 디귿이랑 그 다음에 미음 하나씩만 다 더하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곱하기 2를 하겠다. 왜? 2개씩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괄호 계산을 해 보았더니 어떤 값이 되는가? 47이 되거든요. 그러면 47에서 2를 곱하니까 건널비 94요. 우리 방법 1에서 구한 거랑 값이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 1번, 방법 2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요. 자, 방법 3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3번은요. 선생님이 전개도 다시 한번 조금만 지워볼게요. 자, 전개도를 봤을 때 어떻게 구하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서 밑면과 옆면을 구별해요. 그래서 밑면을 선생님은 미음으로 잡을게요. 미음으로. 그러면 이 밑면이 비읍에도 밑면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밑면이 서로 2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옆면을 선을 그어보면요. 옆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옆면도 무슨 모양이다?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미음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여서 밑넓이 2개는 먼저 계산할 겁니다. 그 과정이 아까 우리 미음 얼마로 구했죠? 15로 구했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얼마가 되겠다? 2로 적어줘서 밑넓이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 옆면 지금 구해야 되는데요. 옆면의 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옆면의 가로가 보이시나요? 조금 더 진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옆면의 가로잖아요. 그러면 이 옆면의 가로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5이고 얘가 3이면 그 뒤에도 얘가 5이고 얘가 3이 되어서 8 더하기 8이 되니까 전체 길이 얼마임을 알 수 있다? 16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개도를 딱 봤을 때 길이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어디와 같다?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맞나요? 왜냐하면 이 밑면의 모서리랑 다 겹쳐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서 여기 있는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밑면에서 넓이 구할 때 얘가 5이고 얘가 3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밑면의 둘레는 8에다가 2배를 하기 때문에 16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8, 이만큼이 8이라서 16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밑면의 둘레랑 똑같다라고 해서 8 여기 3 더하기 5에다가 곱하기 2를 한 16으로도 구할 수 있다예요. 거기에 높이는 문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분홍색으로 색칠한 이 직사각형 넓이로 접근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4가 되어서 넓이는 얼마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64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금 식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옆면에서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16 곱하기 4를 한다 해서 여기에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계산한 건 밑면으로 잡았던 넓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밑면하고 옆면을 분리해서요. 밑면 더하기 옆면
옆면을 이용하여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밑면은 2개이니까 곱하기 2에서 30 되고요. 옆면은 한꺼번에 직사각형으로 구하니까 64로 구해서 더하기 하니 94. 1번에서 풀었던 거랑 방법 2번에 풀었던 거랑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옆 페이지 펴서요. 한 번 더 건널비 같이 접근해 봅시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의 몇 배라고 했어요? 6배라고 했어요. 왜 6배죠? 이 똑같은 사각형이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서 5 곱하기 5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5 곱하기 5에다가 6배를 해줘야만 건널비를 구한다. 그럼 계산해 보니까 25 곱하기 6이 되어서 건널비는 150으로 쓸 수 있고요. 단위는요, 여러분, 넓이이기 때문에요. 제곱센티미터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부피랑은 단위가 다릅니다.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제곱센치 또는 제곱미터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전개도까지 그려가면서 건널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그리는 게 반드시 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직육면체를 봤을 때 지금 잠시 영상 멈추고 먼저 그려보겠다 해서 먼저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요. 여기 있는 면을 밑면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 즉 2cm인 정사각형을 그려야 해서요. 정사각형으로 2cm, 2cm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 밑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면은 옆면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옆면은 밑면에서 그렸던 이 모든 모서리랑 만나야 하기 때문에 겹쳐져야 하기 때문에요.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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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옆면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어 봤을 때요. 2cm 여기 콕 떨어뜨려 줄 거고요. 2cm 또 여기도 콕 떨어질 거고 또 2cm 넘어가서 이제 선을 그어 주는데 높이는 확인해 보니까 3cm가 되어서요. 3cm 즉 3칸만큼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3칸 이렇게 콕콕콕콕 점선 접히는 부분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밑면을 이쪽에다 그릴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밑면이 또 이 위에서 그렸던 여기 면과 합동으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2cm, 2cm인 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면의 넓이의 합, 즉 선생님이 그렸던 전개도에서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우리 조금 어렵게 구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방법 3번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방법 3번은 밑면 더하기 옆면으로 구한다 했어요. 자, 밑면은요. 선생님이 여기하고 여기를 잡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면의 넓이가 2 곱하기 2라서 4로 구하고 이것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로 밑면 넓이 구했습니다. 그죠? 더하기 이번에 옆면은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형태를 구해 볼 건데요. 직사각형에서 여기 가로, 즉 옆면의 가로는 뭐와 같다 했어요?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둘레는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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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인 이 정사각형의 둘레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다? 8cm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의 높이는 우리가 3cm로 표시를 했었죠. 그러면 옆면의 넓이는 가로가 8이고 세로가 3이니까 어떻게 식을 세우겠다? 8 곱하기 3으로 옆면 넓이 구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4, 2, 8에다가 8, 3, 24 계산하니까 32. 따라서 건널비는 32고 단위는 제곱센치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이번에 3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건널비를 이번에 구하는 방법인데요. 건널비에서 우리 전개도 안 그리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건 사실 합동인 면 찾으면 돼요. 그죠? 자, 선생님은 요렇게 앞면, 보이는 면, 요렇게 세 개를 잡아볼게요. 그죠? 앞에 보이는 면이 각각의 뒤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합동인 면이 생길 거기 때문에 보이는 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체크로 표시했던 면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6 곱하기 3, 18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체크했던 면의 넓이 15가 되고요. 별로 체크한 면의 넓이 3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마주보는 면이 합동이기 때문에 곱하기 2로 건널비 구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33에다가 30을 더해서 63에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건널비는 126이 되고요. 단위는 반드시 제곱센치로 적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육면체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모든 모서리가 길이가 같은 정육면체는 건널비 구하기가 그래도 직육면체보단 쉬웠던 것 같아요. 한 면을 먼저 선정을 해서요. 이 면이 몇 개 있다라고 보면 되죠? 6개요. 그죠? 그러면 한 면의 넓이 4 곱하기 4로 먼저 구하고요. 얘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따라서 16 곱하기 6 얼마예요? 96이요. 단위까지 붙여서요. 제곱센치로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에서는 정육면체를 그렸는데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전개도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얘도 이면이 총 몇 개가 있으니까 6개로 똑같이 있으니까 한 면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자. 그러면 공식이 6 곱하기 6 곱하기 한 개 한 면 넓이고 이게 몇 개 있다? 6개 있다라고 건널비 구하죠. 그래서 6 곱하기 6은 36이고요. 거기서 6을 곱하면 216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216 제곱센티미터. 로 단위까지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건널비가요, 우리가 풀이하는 식이 조금 길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주시고요. 건널비는 단위에 조그마한 숫자가 2라는 점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문제에 나왔을 때 모든 면을 내가 더하기 다 하겠다, 직육면체처럼 하겠다라기보다 한 면의 넓이에 몇 배 해주면 6배 해주면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특징 캐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요. 부피하고 건널비는 중등 과정에서도 반드시 나오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공식 한 번씩 외워가면서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